뭐 굳이 그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지금 대표, 네. 이해찬 전 총리 같은 분을 귀인이라면서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예. 본인은 아마 부동산 아버지 부동산인가 투기 네, 뭐 이런 걸로 아버지. 의원직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저도 저런 일로 의원직까지 하는구나, 던지고 사퇴하는구나. 주변의 평가들이 좀 괜찮았던 네.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러면 왜 정치권 떠나지 이렇게 기웃거립니까?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면 정치 그만한다고 그때 지역구 내놓은 거 아니에요? 지역 구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을 가졌었는데요. 여기서 의외의 인물이 귀인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얘기인지 먼저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 국민의힘 귀인들을 국민들이 저기에 대한 환멸을 느낀 것을 거름 삼아서 우리는 저분들을 국가의 귀인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의힘이 딱히 진취적이지도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담론이 있냐? 뭐 하는 정치 세력이냐? 스토리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전혀 차이 없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뭐를 무슨 행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네, 윤희숙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귀인,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도와준 사람으로 거론한 인물이 조국, 이재명, 이해찬 이렇게 세 사람을 거론을 했는데 다 야권 인사예요. 사실 그렇게 기분 좋게 들리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희숙 전 의원이 아마 저 자리에서 국민의힘 내부에도 쓴소리도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 바람은 그냥 쓴소리만 하시지 뭐 굳이 그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지금 대표, 네. 이해찬 전 총리 같은 분을 귀인이라면서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예. 본인은 아마 부동산 아버지 부동산인가 투기 네, 뭐 이런 걸로 아버지. 의원직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저도 저런 일로 의원직까지 하는구나, 던지고 사퇴하는구나. 주변의 평가들이 좀 괜찮았던 네.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러면 왜 정치권 떠나지 이렇게 기웃거립니까?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면 정치 그만한다고 그때 지역구 내놓은 거 아니에요? 지역 구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내놓고 나서 왜 자꾸 정치권 기웃거리면서 저런 이상한 그러면은 윤 전 의원한테 제가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 의원 사람들 저 얘기 들으면서 박수치고 그러시던데 기분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 민주당 귀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장관이다. 그분들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공정과 상식에서는 우리 당이 앞서 있다. 네. 최소한 법과 원칙 지키는 데는 저분들보다 낫다. 네. 이런 얘기면 좋겠습니까? 아, 자기들 쓴소리만 하시든지 자기 반성들 하고 하세요. 예. 그리고 윤 전 의원도 정치하시려면 정정당당하게 들어와서 뭐 어디 출마를 하시든지 하고 아니면 본인 뭐 책임지고 떠나겠다고 했으면 더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도 집권 여당인데 행사할 때 사람 잘 부르시고 네. 저런 얘기 들을 때 괜히 희낙낙 박수치고 해봤자 국민들로부터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빠지는 것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더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잘하기 경쟁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우리가 그나마 낫다라는 식의 평가를 받아서는 정치에 이 진전이 없을 텐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상대 후보들,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후지기 때문에 우린 덜 후지다라고 얘기했다는 측면이 강한 것 같은데 여튼 뭐 자기네들도 좀 후지긴 후지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윤희숙 전 의원은. 그러니까 우리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조국 전 장관의 사태를 겪으면서 정권 교체 발판이 마련됐고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뭐 민주당이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건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렇게까지 꼭 언급을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는 국민의힘이 지금 제대로 된 당내 개혁 내지는 어떤 인적 자원의 교체를 못 해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정당은 사무실 임대보증금하고 전화기 몇 대 빼고는 다 인적 자원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네. 근데 그 인적 자원이 그동안 몇 번의 총선을 거치면서 제대로 충원이 안 되고 더 좋은 자원을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자라는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만 저도 다른 측면에서 꼭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흉 볼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뭐 국민의힘도 썩 잘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는 또 공천원금 의혹까지 나와서 꽤나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그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공천 비리 관련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언급되는 의원들이 황보승희 의원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영재 의원도 있고 그리고 김현아 전 의원도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 헌금 공천 비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진상을 들여다볼 진상조사단을 당 차원에서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본인은 그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당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할 겁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돈 문제가 터졌습니다. 국민의힘의 황보승희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구의원의 공천 대가로 군품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받으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건데요. 최수영 의원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비판할 자격이 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이제 허물들에 대해서 상대당 허물을 우리가 조사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들이잖아요. 네. 상대당 허물을 우리가 조사하겠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뭐 설득력과 실효성을 가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뭐 보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보승희 의원, 그다음에 하영재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돼가지고 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황보승희 의원과 이제 그 김연아 의원 전 의원 건에 대해서는 지금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이건 들여다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뭐 돈 선거, 금권 선거를 우리가 절연하고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되겠다는 게 지금 정치권이 계획했던 그러니까 요체들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각 정당이 응분의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저는 이렇게 정말 상대당의 실책에 의거해서만 가는 이 정치, 그다음에 이런 선거 전략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를 질문하고 싶은 게 과거에는 우리가 보면 말이죠. 젊은 사람들은 진보,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보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도가 됐고 그런 어떤 조사 방식이 좀 유효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의 트렌드를 놓고 보면은 2040은 정말 보면은 유동성과 단기성, 그다음에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40대는 약간 진보 성향이 있고 그다음에 60대, 70대는 보수 성향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걸맞고 여기에 소구되는 정책과 비전, 메시지를 내놔야 이분들이 반응할 텐데 네. 저 남의 당의 허물이 더 많으니까 우리를 지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데 그게 먹힐까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아무리 총선이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어도 이렇게 상대 당의 실책과 상대 당의 허물에 기대서 가는 전략은 하지하책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리더십은 뭐고 우리의 정체성은 뭐고 우리가 가진 비전은 이겁니다 라고 꺼내놔야지 비로소 그게 탄탄한 어떤 지지가 돼서 표로 돌아오지 저렇게 허약하게 짝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마치 한 건 한 것처럼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조사할 테니까 한번 기다려보시죠. 뭘 조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양당 똑같이 말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당의 허물에 기대어 가거나 상대당의 실책에 우리가 편승해서 뭘 해보겠다. 야구에서도 절대적으로 상대방의 실책은 한두 점 헌납할 수 있지만 승리를 가져오는 건 내 득점입니다. 그런 점 명심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돈 의혹 관련한 내용들을 어떤 그 정형화된 유형을 보면 국회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지방선거 당시에 후보들에게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로 귀결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 선거 실제 안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아직도 현장에서는 횡행하고 있다는 뭐 그런 방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가 부정한 돈을 쓰지 않는 정치, 깨끗한 정치를 만들려고 선거법, 정치자금법 바꾼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네. 2020년 전에 지역구 없앴고 예. 그래서 정치인으로부터 밥이라도 얻어먹으면 50배 벌금 내게 했고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요 이제는 밥 안 얻어먹어요. 네. 돈봉투 안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돈봉투 돌리고 자기들끼리 공천원금 받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국민들은 아니 20년 전에 벌써 강산이 2번 바뀌었는데 정치권은 왜 하나도 안 바뀌냐는 거죠. 사실 총선 10개월 앞두면은요 역대 총선이었으면은 쇄신 경쟁에 들어갑니다. 혁신 예. 경쟁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여야 모두 혁신 경쟁에 돌입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 대선을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 분위기대로 총선 치러지면은요 역대급 비호감 총선으로 치러질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해서 혁신 경쟁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바꾸든 정책을 바꾸든 하다못해 당 이름이라도 바꾸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여야 모두 상대방의 허물만 더 얘기하고 혁신을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더 나쁜 것 같거든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상대방이 더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상대방이 더 더러우니까 우리가 이길 거야. 서로가 그렇게 여야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언제까지 차악을 선택하는 투표를 해야 되는지 네. 좌절하기 직전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상대방의 허물만 이야기하기 전에 뭐 저도 똑같습니다.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내놓으시고 네. 그리고 좀 물갈이도 좀 하시고 하는 척이라도 좀 해줘라. 날 덥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천헌금 의혹 규명하자면서 이제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도 돈봉투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진상조사 나서지 않으면서 상대당에 대한 허물만 자꾸 이렇게 뜯으려고 힘을 쓰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런 비판도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도 돈봉투 의혹 사건이 예전에 2012년에 불거졌었죠. 그 한나라당에서 돈봉투 의혹 사건. 10년이 지났는데도 또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 일원으로 사과를 드렸었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코인 진상조사단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만들어가지고 각 업체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여야 모두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된다는 데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언제나 수시로 잘하기 경쟁하고 국민 공약으로 민생 챙기고 경제 챙기자고 얘기합니다. 다만 저는 하나 이게 이제 벌써 네 번째가 같습니다. 네. 공천 헌금이라는 게 돈봉투 의혹 사건이 작은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우리 박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시도의원들 공천이라는 정말 정당에서 1, 2당에서 그 거대 정당들이 공천을 하는데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걸 돈을 받았다는 의혹은 이건 아주 엄중한 사건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입장을 바꿔서 우리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면은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겠습니까? 저희들이 뭐 잘하고 있다는 게 뭐 돈봉투 의혹이 잘했다는 게 아니지만 이 또한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뭐 한두 분도 아니고 이 정도 되면은 저는 전수조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벌써 무슨 공천 뇌물의 힘이냐, 공천 뇌물당이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 보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 윤관석, 이성만 의원 본인이 아니라고 할 때 어떻게 공격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허물은 덮고 남 허물만 키우지 마시고 네. 모두가 받게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본인들 잘못된 부분도 뼈를 깎는 혁신은 필요하다. 네. 우리 민주당도 잘하겠습니다. 네.